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산업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회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도 과연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주가 수준만큼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셨는데요. 여전히 관심 높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가 뭐 올해 끝나봐야 알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올 들어서 가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 네. 가운데 하나인데요. 많이 올랐고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다시 좀 사도 될는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걸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할 그런 포인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 네. 댓글 많이 올라올 텐데. 그렇죠. 댓글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 좀 아니 우리가 좋은 건 있습니다.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점도 보고 네. 항상 이렇게 한계점들도 함께 봐줘야 돼요. 네, 그래 그렇죠. 건강한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예, 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쁜 얘기도 같이 있는 네. 와중에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네.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나의 이제 예를 좀 드린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포인트로 먼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가장 좋았었던 네. 1분기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양극재 관련돼서 특히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각 개별 기업을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올해만 5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430% 예.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60%, LNF도 50%, 포스코 퓨처엠도 90% 예.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고점으로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상승률이 더 높네요. 네, 그죠?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700% 가까울 만큼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 이제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700% 네. 8배인가요? 네. 네. 야, 사가지고 소위 이제 네. 7루타 그죠? 네, 그렇죠. 7루타, 8루타 종목인데 이런 거 네. 하나 했으면 올해 주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은 696%를 수익을 이 종목으로 낸 사람은 이런적인 거죠? 없다라고 네, 말이죠.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올라가면 네. 자주 매매하시는 분 같은 네. 경우는 1-20% 나면 정리를 예, 했을 거고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갖고 계신 분들도 한 200-300% 정도 나면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대박이죠, 그 정도면. 네. 네. 그렇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만약 그걸 그냥 갖고 계셨으면 아마 한 400% 지금 네. 팔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은 해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그 2차 전지가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보였었던 이유를 보면 미국의 이제 IRA 법안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이후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기차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2032년도까지 바이든 정부 지금 얘기로는 신차 판매량의 3분의 2를 이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로 제시가 됐고요. 예.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 내에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한 8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내에 1,37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한 5.8% 정도 수준만 전기차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3.2%에 비해서는 배 이상 증가를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판매가 좀 저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이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여지가 기대가 있다. 예.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네. 늘어나는 건 또 사실이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예. 미국 내에 이제 배터리 미국 내에서 자동 전기차를 조립하거나 그다음에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받을 경우에 관련된 보조금을 이제 최대 7,000달러까지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IRA 법안의 가장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 업체의 어떻게 보면 성장세를 좀 막아보겠다.
있다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 관련돼서 중국산에 대한 이제 쿼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CATL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2차 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법안 발표 이후에 일단 건설 검토를 지금 철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 업체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런 미국 내에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 뭐 IRA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AMPC 같은 이런 보조금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면 어쨌든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미국이 막아주는 측면이 상당히 북미에서 특별히 반도체 국내 업체들이 약간 이제 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일단 뭐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뭐 네. 대안 세력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국내 3원계 배터리가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그동안 예.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도 같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예.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미국 기업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와 국내 배터리 업체 간에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네. 발표가 되고 있고요. 뭐 LG 엔솔 같은 경우 뭐 미국 GM뿐만 아니라 뭐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완성차 업체와 뭐 조인트 벤처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SK온 같은 경우도 뭐 포드와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와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의 이제 업체들이 미국 내에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생산 그 규모가 453기가와트 아워. 그러니까 작년에 한 75기가와트 아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6배 이상 지금 미국 내에서 2025년도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인트 벤처를 처음에 할 때는 뭐 몇 조짜리 엄청나게 큰 뉴스였는데요. 네.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네. 그렇죠. 뭐가 뭔가 싶을 정도로. 네, 뭐 30조, 40조는 그런가 보다라는 그러니까요. 안 하는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팩을 만드는 셀 업체들이 먼저 갔고 그 다음은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이 또 좀 따라갔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셀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겠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예. 당연히 소재 또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증설을 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양극재고. 네, 그렇죠. 예. 뭐 양극재가 전체 이제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 가격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네. 현재까지는 에너지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소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양극재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도 이제 같이 지금 계속 증설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에코프로 BM 그룹 같은 경우는 뭐 2027년까지 7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한 뭐 1조 5천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각 그룹들이 이제 투자가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때 주가들이 2025년도까지의 생산 캐파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양극재나 셀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만들어지는 캐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상황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신 이제 과연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워낙 그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성장성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지금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뭐 산업이 바이오도 있죠. 그렇고 반도체도 네.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래 그 좋은 실적들을 주가에 얼마나 반영했느냐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주가가 그러니까 2025년 한 2년 후까지 실적을
네. 생반영한 그렇죠. 것이다. 땡겨 반영한 네. 것이다라고 그 이후에 더 좋아지면 되잖아. 그렇죠. 네. 더 좋아지면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지금이라도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이유는 네.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2년 후, 3년 후에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전기차 시장이 늘어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25년도 정도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는 한 300만 대 정도가 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측치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300만 대 정도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내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거렸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 1,7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만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향후에 2025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판매가 15에서 20%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700만 대의 뭐 20% 수준이면 이제 340만 대가 되는데 그보다는 좀 작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0만 대 정도가 이제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 섞인 전망이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소비자들이 의외로 전기차에 무관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겠다. 그리고 또 이게 친환경이다라는 또 이미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올 초에 그러니까 AP통신과 시카고대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과연 과연 너는 전기차를 살 것이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하면 좋지요라고 하는 사람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뭐 필요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47%는 전혀 구매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자동차의 이제 평균적으로 구매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하면 구매되는 평균 가격은 46,000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이에 비해서 전기차들의 평균 판매 가격은 58,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갭이 한 12,000달러 정도 갭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번에 지원금이 7,000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5,000달러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부족이기 때문에 충전을 제때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섞여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충전소가 제대로 안 갖춰져 맞아요. 있으면 중간에 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뭐 아무리 배터리가 좋다라고 해도 네. 중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자들이 유가가 안 비싸서 그래요. 네. 우리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도 아직은 전기차 안 타시죠? 네, 아직 저도 안 이제 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연비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 이게 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차량 가격은 어떻게 돼? 충전소는 어디야를 생각할 텐데 네, 그렇죠. 사실은 미국은 우리보다 기름값이 훨씬 싸거든요. 네, 많이 싸죠. 싸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충전소가 지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이런 데 다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는 있긴 네, 할 수 좀 있죠. 네. 줄을 서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사막 한가운데 가다 쓰면 어떡할 거야. 네, 그죠?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그 지리적인 혹은 뭐 여러 달리 생각할 점들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예. 전기차의 보급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2차 전지 수요도 늘 걸로 보는 건데 네. 전기차가 그렇게 빠르게 특별히 미국에서 북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로직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또 여기에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배터리 부족 사태입니다. 지금 네, 현재는 네.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셀을 만들면 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네, 줄 그런 서서 상황이고요. 받아가야 되는 네, 건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가 뭐를 사고 싶었는데 돈을 주고도 못 산다라는 이런 상황이 뭐 코로나 때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도 좀 더 많은 배터리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뭐 배터리 업체들도 그럼 니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도 공급할게라고 해서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증설하는 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차량보다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특히 뭐 시장에서 우리가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렇죠. 뭐 기세를 잡는다. 네. 그러면 뭐 그만큼 배터리를 충분히 네. 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 회사들이 뭐 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회사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 캐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아까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말씀했지만 한 450억 그러니까 450 이제 기가와트 아워 예. 이상의 지금 생산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도 미국 내 지금 대규모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네. 2025년도에는 뭐 최소 600에서 뭐 많게는 700 기가와트 아워 수준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 업체들은 뭐 당연히 지금 모든 분들이 국내 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680 같은 경우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파라소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 그만큼의 이제 공장이 신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런 공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니면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북미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건설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엄청난 성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죠. 그러나 네. 이제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미국에서 전기차가 생각한 것만큼 팔릴 것이냐. 두 번째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인데 지금은 그게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네, 그 그렇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좀 우리가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네. 좀 뭐 내용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좀 생각해야 될 만한 또 이슈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네. 이제 못 만들 것이다. 생산 시설을 못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IRA 법안이 되면서 네. 뭐 미국 의회나 뭐 연방의 정부에서 상당히 뭐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달에 CATL과 포드가 기술 협약을 통해서 포드 이름으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예, 예. 얘기를 이제 약간 발표를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발표 이후에 뭐 여러 이제 국내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거는 뭐 미국 그 연방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네. 특히 공화당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 해당 이 건설이 되는 게 미국의 미시건주입니다. 네. 미시건주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1억 2천만 달러 지급을 하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연방 정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건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방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 보조금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뭐 우회적인 이제 법인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로 미국 내 공장을 지금 신설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미국 내 뭐 중국 업체와 제휴를 해서 LFP 쪽이니까 그쪽은 또요. 이게 그죠? 꼭 LFP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약간 이게 번외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국 기업들은 LFP 배터리만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LFP 배터리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뭐 LFP만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CATL 같은 경우는 LFP와 삼원계가 반반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삼원계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중국 업체 이권 LF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된다라고 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뭐 안 네, 된다 노하우는, 그러는데 네. 뭐 지자체가 어느 시에서 네.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갈 거야. 네. 사실 힘든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난리 나죠. 뭐,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고 힘든 얘기인데 미국은 사실 각 주가 이제 사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외교 국방을 네. 제외하면 뭐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않을까 미국이 싶습니다. 그 국가연합 일종의 연합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네. 그죠?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구나. 어쨌든 USA라는 게 그렇죠. 네, 그 유나이티드니까. 네. 주들의 연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막을 수 없고 그게 이제 중국 업체와 제휴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움직임이 아까 미시건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100% 맞는 건 아니다. 네, 좀 그죠?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게요. 넘어야 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이제 네. 예, 대충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긍정 반대편에 있는 주제는 대충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같이 이제 아까도 잠깐 더 다시 네, 돌아오면 네. 이제 용량이 한 600기가에서 한 700기가와트 아워 정도 시 정도의 이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차량 기준으로 이제 요즘에 그 뭐가 아이오닉 이제 5 정도 들어가면 70기가와트, 70kW 정도 아워 네, 정도의 그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예. 뭐 회사마다 뭐 작은 데는 뭐 좀 작긴 하겠지만 보통 6, 70 정도의 이제 배터리가 간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제 6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면 70kW 아워 자도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가 860만 대 정도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200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전력이 그러니까 300만 대 정도의 차가 필요로 한 이제 배터리 용량은 한 2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량은 200기가와트 아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산량은 아까 600이라고 했잖아요. 예, 6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격차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일부 이제 얘기로는 2차 전지가 예. 처음에 만들게 되면 네. 가동률도 그만큼 안 될 것이고 예. 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네. 이 정도 갭차면 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해도 그렇죠. 공급이 훨씬 초과되는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자면 자동차에만 쓰이냐? 예? 뭐 네. ESS도 있고 다른 데도 쓸 수 있잖아. 네.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편차가 너무 커. 예를 들면 아까 뭐 600기가와트시인데 네. 공급하려는 목표가 뭐 수요가 뭐 한 200기가와트씩밖에 안 되니까 네, 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수요가 안 한 되는 거죠. 500이다 이러면 그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이가 너무 실제로 자동차 수요량에서 한 대당 필요한 걸 곱하면 그 정도니까 네. 편차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미래를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네, 하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북미에서도 그렇고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려고 하면 어떤 게 좀 선결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 자동차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에 지금 뭐 평균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자동차 가격이 46,000달러 수준이 네. 되는데 비슷하게 이제 내려와야 된다. 뭐 보조금을 하든 어쨌든 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의 이제 생산 비용의 한 30% 정도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 이런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근데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여러 회사들이 뭐 가격을 네, 낮추려고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들어가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개발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부가가치는 또 이제 자기네가 네. 이제 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낮춰야 되겠고 아까 네.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어려운 환경이 결국은 네, 이제 충전대,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도 깔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충전 인프라를 가장 이제 빨리 좀 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충전 인프라를 뭐 확충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충전 인프라라는 게 뭐 떨렁 이제 하나에 뭐 우리나라 쉽게 하면 한 곳에 뭐 주유소 하나 만들어서 거기 기름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으로 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디어를 낸 건 이제 고속도로 달리면서 막 충전되는 하는 것도 거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를 이제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연결을 해서 예.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아이디어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전선을 깔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의 올해 주가 상승률 성장성과 함께 또 우리가 좀 고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 좀 내려주십시오. 그럼 2차 전지 업체는 사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큰 랠리로서 사실은 그 상승세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냐 네. 아니면 조정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상승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또 섹터별로 못 갔던 쪽이 또 올라갈 수 여지가 있는 것이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산업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캐파 장치는 이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회사가 기업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도 과연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주가 수준만큼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거를 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상당 부분 좀 조정이 있은 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에 약진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가 조금 네, 주춤거리고 밀린 듯 있죠. 하는데 네. 결코 뒤처지지 않을 섹터 가운데 하나가 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사는 섹터가 자동차이고요. 네. 반도체 조금 쉬니까 또 자동차가 올라오는데 자동차 업종은 네. 좋게 보시나요?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관련된 분야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한 지금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5월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이제 아주 뭐 걷어 담듯이 지금 네. 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이제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많이 담은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예, 예. 회사들을 부품사들도 흐름 좋았죠. 네, 예.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상을 뭐 일단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워낙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1분기에. 예. 현대기아차 뭐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을 예.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사들도 지금 한투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네. 45개 이제 주요 부품사를 보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700% 가까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7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호실적이 아마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수출이 계속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국내 수출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감소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까지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수출이 34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54%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5월 달까지 완성차 수출도 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들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2분기에도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1분기에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었는데요. 네, 예. 기아는 얼마더라? 뭐 기아도 3조 가까이 갔던 네, 것 조금 안 되죠. 같은데요. 2조 네. 네, 얼마 됐으니까. 그러면 2분기 지금 컨센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네, 2분기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한 39조 8천억으로 작년보다 네. 한 10%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도 한 3조 6천억으로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비슷해서 매출은 한 1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조 9천억으로 한 32%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조금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뭐 매출이 잘 된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가 이런 영업이익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영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환율이 큽니다.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2분기, 1분기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실적이. 네, 근데 예, 그렇습니다. 우려들이 이제 피크아웃 항상 역대급 실적일 때는 그런 걸 우려하잖아요. 네, 예. 근데 2분기에도 자동차는 실적이 좋을 거다. 네, 좋을 거로 이제 생각을 1분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기대감이 있을 때 올랐고 이제 그거 이제 네. 알고 나고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네. 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뭐 2월 달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주가가. 네. 뭐 그랬다가 3월 중순 이후서부터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반영이 그렇죠.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주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이후에 또 이제 단기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2분기 실적이 다시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분기 제일 마지막이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중순 이후에 주가도 한번 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게 뭐 대부분은 실적은 아직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2차 전지는 좋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반도체는 아직은 실적이 안 좋은 건데 네, 여전히 자동차 같은 경우 뭐 LG전자 이런 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도 좋다. 다만 이제 분석을 하게 될 때 늘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호황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실적. 네.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도 해결이 됐고 그죠? 네. 반면에 좀 부담 요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그 주가를 못 움직이게 한 게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판매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특히 이제 2025년도 정도 돼야 이제 현대차의 이제 조지아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가고 한동안 눌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 IR 법안이 그렇게 영향을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과반응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내에서 그 현대차의 전기차가 한 14,700대 정도,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팔렸습니다. 네. 물론 전년도보다는 6.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1분기에 현대차 그룹이 판매한 전체 자동차 수가 38만 대입니다. 예. 그 중에서 14,000대, 그러니까 5%도 채 안 되는 그런 규모 때문에 회사 실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2차 전지에게는 부담이지만 사실은 기존 그 내연기관차를 함께하는 업체들에게는 네,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 이런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좀 더 집중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그러면 현대차는 뭐 전기차 안 하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한 1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한 58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현대차에서 37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으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는 6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해도 뭐 유럽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이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품질이나 그 자동차의 로열티는 이전보다 현대차가 정말 우리가 뭐
우리 차라 국뽕이 아니라 그죠? 네, 그렇죠. 글로벌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른 효과 혹은 또 어떤 경쟁 우려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국내 관련돼서 특히 이제 국내 차들이 기존에 이제 좀 저가 이미지가 좀 강했었죠.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 제품을 보듯이 서방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렇죠. 국내 이제 예. 현대차를 그런 식으로 봤다라고 가격 보시면 때문에 되고요. 사는. 예. 네, 그렇죠.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뭐 SUV나 뭐 전기차 같은 거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제니시스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제 14,000대 정도가 팔릴 만큼 상당히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미지 한국차에 대한 위상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차량의 이제 고가 차량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뭐 미국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제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네. 네, 상당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이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제 2등을 차지할 만큼 뭐 3등하고는 좀 격차가 나는 2등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인도 시장 같이 이렇게 신흥 시장에서의 생산 시설 확충 이런 걸 통해서 향후의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는 계속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여쭤봤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 그죠?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예. 네,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데 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5배가 좀 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 이제 코스피 PER이 12배 수준이 되는데 네. 뭐 전기차는 맞아요. 뭐 70배, 80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뭐 70배, 80, 뭐 100배, 100배, 받으면서. 200배 뭐 이렇게까지 네, 네, 나오는데 네. 이거 그거를 갖다 쓰는 그런 이제 완성차가 5배다. 네. 게다가 뭐 향후에 성장성이 뭐 없는 것도 아닌 예. 회사인데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좀 강하게 보조금 드리고 미국의 있습니다.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다 빠졌다 네. 그러면서 그게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요인들을 상당 부분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실적으로 기업으로 봐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를 좋게 보셨으니까 그 가운데 기업 얘기로 넘어가서 관심 기업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완성차는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부품 업체들도 꽤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예.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근데 시장의 컨셉은 근데 뭐 기아가 여러 좀 강하죠. 현대보다는 기아를 네, 기아가 좀 많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시는 네. 분이 많던데. 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현대가 좀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가장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맏형이다라는 이제 개념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그 자동차 판매도 현대가 이제 매출이나 뭐 순이익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영업 이익률이 기아가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아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 브랜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관련돼서 뭐 매년 이제 200만 주 정도 이제 향후 3년 동안 소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개별 부품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대형사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품사 중에서 대형사. 네, 예, 그렇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래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가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수소차 아니면 UAM 같은 그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하려면 이제 중소형사들이 투자기 특히 이제 소형사들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이 바탕이 되고 있는 대형사가 관련된 이제 업종에 투자를 먼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완성차 업체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HL 만도. 만도. 예. 네. 뭐 일단 뭐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RA 법안에 이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완성차 업체도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IRA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 내에서 아마 부품 조달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이제 모빌리티 자회사인 이제 HL 클레브브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율은 이제 100% 갖고 있는데요. 예. 뭐 작년에 한 3조 원 정도 수주를 했고요. 계속 올해도 수주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L 만도. 네. 여담입니다만 HL 만도는 이니셜을 넣은 게 이해가 되네. 한라 그룹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HL 한라 만도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만도만 들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HL 만도 오케이.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뭐 네, HD 현대 굳이 HD가 현대인데 네, 왜 그렇죠. 그럴 필요 넣어서 없죠. 발음하기 어렵게 많으냐,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HL 만도는 네. 일단 인정. 네. 대형 부품사 가운데 네. 만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자율주행 3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이제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산을 하는 회사가 그리고 세 번째로 기아가 EV9을 통해서 자율주행 3단계를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여기에 이제 BMW의 이제 자율주행 3단계도 올해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 두 개의 자율주행 3단계의 HL 만도의 제품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상당한 기술력이 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게 이제 화신이라는 기업입니다. 화신 요즘 얘기 많이 하대요. 네, 뭐 화신 같은 경우 뭐 자동차용 조향 장치는 이제 멤버나 컨트롤 암이라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조향 장치는 전기차에도 같이 공용으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에도 지금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 플랫폼인 NEV에도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 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양쪽에 이제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범퍼 레일이나 뭐 사이드 멤버 같은 이제 자동차 차체 보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보호용 이제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확대가 될수록 2차 전지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주도 사실 기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네, 물론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자동차도 있지만 그 약간 그 아랫단에 약간 중간 레벨의 네. 관심주라고 하면 엔터, 그죠? 네, 그렇죠. 조선, 뭐 헬스케어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요. 조선주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뭐 수준을 엄청 받았다고 하면서도 맨날 적자고 네, 주가는 맞습니다. 맨날 못 오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좀 밝히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주 뭐 계속 수주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있었죠. 예. 그때 이게 그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주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더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예. 특히 이제 컨테이너선 위주로 선박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선주가 이제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큰 선박, 그러니까 선박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도크를 이제 놀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직원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저가 수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 저가 수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저가 수주를 하면 이제 조선사의 특징이 최종적으로 인도가 될 때 잔금을 이제 받습니다. 물론 네, 네.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지만 예. 가장 큰 금액은 잔금은 배가 인도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인도되는 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를 만들 때 한 20% 정도가 후판 가격, 철판 가격이 철강 가격인데 예.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갑절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일단 가뜩이나 박하게 수주를 한 그런 선박들인데 비용이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주는 많이 있는데 왜 계속 좀 적자가 되느냐라고 보시면 과거에 수주했었던 물량 그런 물량들 때문에 적자가 좀 이어졌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조선사 관련돼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소년됐죠. 네, 계속 몇 년 동안 양측이 소년을 예, 했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부실한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기는 아니지만 분기 단위로 보면 흑자를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흑자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인식이 이러다 또 적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쉽게 지금 손이 안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연간 흑자 될 걸로들 지금 보고 있고요. 주가도 보면 사실은 뭐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하나 오션을 제외하고는 뭐 하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여전히 뭐 박스권 내에 지금 예. 아직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수주한 LNG 운반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이제 싼 가격으로 인수한 가격은 있지만 2000년도부터 이제 수주한 그런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가로 수주를 했으니까 정상 가격을 받고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 가격을 받은 그런 LNG 운반선이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잔금들이 그러니까 받으면서 수령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아마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더 많아질 거고요. 아마 하반기 되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경쟁이군요, 그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일본이 조선 강국이었는데, 그죠? 네. 한국 업체들이 일본을 눌렀고, 네. 중국 업체가 오면서 사실 한국 업체들이 휘청했고, 그죠? 네, 그렇죠. 거의 뭐 죽다 살아났는데 중국 업체도 도산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많이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이제 그 2010년 후반 이후에 네. 선박 발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가는 오르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가운데 살아남는 업체가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선박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뭐 과거에 뭐 일본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서부터는 고부가 가치 선으로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렴한 것들은 이제 쫓아오는 후발주자한테 넘기고 네.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LNG선이나 LNG 추진선 같이 이제 친환경 선박들은 국내에서 이제 수주를 하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렴한 그런 선박들은 중국에서 수주를 하고 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주가 늘었다는 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된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IMO 규정에 의하면 네. 이제 그 선박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배를 쓰는 이제 많은 연료가 벙커시유를 예. 벙커시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 운송 부분 중에서 해운이 그 차지하는 이 탄소 배출 규모가 양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양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IMO 같은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온실가스 08년도 대비 한 50% 정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50% 정도 줄이겠다. 그리고 네. 탄소 배출은 70% 감소를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뭐 탈황 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좀 제한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 발생에 상당히 좀 제한이 되는 뭐 LNG선이나 아니면 에탄올 아니면 뭐 향후에는 이제 암모니아 추진 같이 이렇게 공해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이제 선박 위주로 아마 이런 발주가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가 수주 받아놓은 게 떨쳐나고 고가 수주 받은 것들이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한다 이런 네. 거고요. 또 문제는 근데
지금 고가 수주 받은 것도 몇 년 후에는 나가게 되면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주도 계속 또 한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수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수주 전망도 여전히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LNG 선에 대해서는 뭐 국내가 뭐 다른 네. 국가보다 뭐 월등한 그런 이제 기술력을 아직까지는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로열 그 관련된 이제 창을 그러니까 보관하는 창에 대한 로열티를 뭐 프랑스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부가가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각사들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HD 한국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86척을 선박을 이제 수주를 하면서 104억 달러 정도의 이제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157억 달러였으니까 이거의 한 3분의 1을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5척에 25억 달러를 계약을 했는데요. 뭐 연간 목표가 95억 달러니까 한 26% 정도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척에 이제 10억 6천만 달러를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요. 뭐 목표 대비는 한 15% 정도에 이제 아직까지는 불과한데 이건 뭐 하나오션이 그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뭐 전체적으로 뭐 그 그룹 그러니까 회사 내에 좀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주 활동이 조금 둔화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하나그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선박 가격이 계속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 2월 달에 이제 LNG 선이 한 1억 8,500만 달러의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억 5,4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그때보다 한 40% 이상 선박 가격이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영국의 이제 클락슨이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조선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17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런 선박 가격이 쉽게 떨어질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주 실적 전망하고 관심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주 가운데 1순위는 현대 미포조선이었습니다. 과거에 그죠? 네, 미포조선 그렇죠. 좋아했고 네, 사실 수익도 많이 내줬던 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오르는 것들은 미포조선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주로 네.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들이 좀 강한 눈에 좀 흐름을 보이고요. 보이고 있죠. 네.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네, 하나 여기도, 오션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직 이 주권은 변경이 안 돼서 그죠? 네, 예. 여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명 변경하면 주식이 바뀌는 네, 그렇죠. 거는요. 기대감은 또 하나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그죠? 네. 네. 실적 전망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일단 모든 기업이 다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 사항을 다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오션으로 이제 바뀌게 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계속 조금 뭐 작년에도 뭐 파업 때문에 뭐 좀 말이 많았고요. 네. 뭐 수주도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덜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나 그룹이 방산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확대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전함건설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 그룹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정비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주 마케팅이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지난 2020년도에 이제 LNG선을 발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LNG선을 이제 발주한 물량이 1차 분이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19척 정도를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그때 당시에 인수를 했고요. 네. 아마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40여 척이 추가적으로 발주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된 가격을 이제 협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수주가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물론 이제 하나 인수에 따른 주가 상승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
근데 좀 뭐 또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뭐 단기에 증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내부적으로 좀 사실 이게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노사 간의 관계라든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이러려면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과감하게 하나오션을 먼저 네. 말씀하시네요. 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는 네. 건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원체 그동안 나빴기 때문에 네. 얘가 진짜 바뀔까라는 네. 이제 그런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의구심이 있을 때 아마 주식을 하시는 것도 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자체의 이제 성장성이 아마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뭐 인력이라는 부분은 물론 그동안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인력이 빠져나간 네,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넘어오면서 그만큼 처우 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좀 하나그룹에서도 좀 강하게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예.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 향후의 인력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의 가장 지금 취약점이 조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필수 인력이 요즘 부족을 하다. 사람 구하기 어렵대요. 네, 예. 어렵다라는 것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흥국의 그런 이제 용접이나 여러 네, 가지 네. 이제 기술자들을 지금 국내에 이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아마 인력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대표님이 꼽으시는 종목은 하나오션 원픽. 네, 원픽. 네, 원픽입니다. 아, 좋습니다. 조선주 관심에서 한 5개, 6개 얘기해 주시면 사실 조금 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하나오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네,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을 뭐 조금 더 지금 낫지 않을까? 주목해 네, 볼 주목해 필요가 볼 필요가 있다. 있다라고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완픽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